도성제일가는 정승댁 때 때문에 혼처를 구한다는 방이 나붙었습니다. 그 대구의 아들 도련님은 스이였지요. 3년째 눈은 떴으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말 한마디 없이 누워만 계셨더랍니다. 사람들은 그 일을 산송장이라 불렀습니다. 쌀스무섬의 논단 마지기. 혼수도 필요 없고 그 방에 들어와 앉아줄 저녁 하나만 구한다 하렸습니다. 장안의 어느 집도 딸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자흘째 되던 날말 넘어 산골에서 처녀 하나가 제 발로 걸어 내려왔습니다. 제가 그 댁으로 가겠습니다. 식구 약초를 케어 연명하던 집 막내딸이었지요. 아비도 없는 집이니 쌀 때문이라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처녀가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쌀 스무섬은 혼례를 치른 뒤에 받겠습니다. 혼례는 초라했습니다. 가도 없이 걸어 들어온 신부가 누운 신랑에게 혼자 맞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었습니다. 새 며느리가 산에서 지고 온 지게를 그대로 신방에 들여 놓았습니다. 정경 부인이 소리쳤지요. 그 흙 묻은 것을 어디에 들이느냐? 처녀는 문을 다듬어 이렇게만 답했습니다. 사흘만 두겠습니다. 온 집안이 미쳤다 하였으나 처녀는 사흘 밤낮 그 지게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곳간에 쌓인 쌀스무섬에 끝내 새끼줄 하나 풀지 않았더랍니다. 가련이 가난한 악축군의 막내딸은 무엇 때문에 산송장이라 불리던 신랑에게 제 발로 시집을 왔을까요? 그리고 그 지게 하나로의 집안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오늘 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말을 어기 느티나무에 종이 한 장이 붙은 것은 6월 초입이었습니다. 도성에서 온 사내가 풀을 쳐 발라 붙이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갔지요. 종이가 바람에 펄럭펄럭 소리를 냈습니다. 모라스러스, 혼처를 구한다는 고원 어느 댁인데 정승댁이라네. 도성 정승댁이 산골까지 무슨 일로 사람들이 우르려들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글자를 더듬더듬 읽어 내려가더니 슬그머니 입을 다물었지요. 그러나 마저 읽어. 이 댁이 그 댁일세. 그 댁이라니. 도련님이 3년째 누워 계신 그 댁 말이요.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찬송장한테 딸을 주라는 말이요. 쌀 스무섬이라 쓰였는데 스무섬이 아니라 백섬이라도 안 되지. 내 딸을 어디다 넣어? 누군가 땅에 침을 대뱉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 둘 등을 돌렸지요. 그런데 다 흩어진 뒤에도 처녀 하나가 종이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무명 저골리 소매에 따니해진 19소아였지요. 소아가 손끝으로 글자를 하나씩 짚어 내려갔습니다. 산골 처녀가 글 읽는다는 것부터가 이 마을에는 없는 일이었지요. 수아라. 오라비가 지게를 진 채 뚜벅뚜벅 달려왔습니다. 수아의 팔을 확 잡아챘지요. 내가 미쳤나? 그 앞에 예서 있어. 오아분이 듣지도 마라. 그 집 도련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그래. 압니다. 알면서 예서 있어. 조아가 팔을 빼며 오라비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오라비의 손에서 지의 작대기가 툭 떨어졌지요. 뭐라고? 제가 그 댁으로 가겠습니다. 인연이 정신이 나갔나? 쌀스무섬에 내 평생을 팔라. 평생을 파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야? 때가 되면 말씀드리지요. 조아라 아버지가 계셨으면 널 그리 보내셨겠느나? 소아가 그 말에 잠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들었지요. 아버지가 계셨으면 저를 붙잡지 않으셨을 겁니다. 조아는 그 길로 청지기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산골 처녀가 도성정승댁을 알기나 하고 하는 소린가? 압니다. 쌀스무섬은 오늘이라도 씌워주지. 아닙니다. 뭐가 아니야? 쌀스무섬은 혼례를 치른 뒤에 바뀌습니다. 청지기 만석이 눈을 껌뻑였습니다. 방을 붙이고 다닌 지 여러 날 값을 미루겠다는 처녀는 처음이었으니까요. 혼례 사흘 전 수아는 말제 중턱에 올랐습니다. 봉분이라 하기도 민망한 흙무더기 하나가 소나무 아래 있었지요. 소아가 무릎을 꿇고 흙을 손으로 쓸었습니다. 사박사박 마른 흙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저 다녀오겠습니다. 바람이 소나무 가지를 흔들었을 뿐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콜레날에는 가마가 오지 않았습니다. 조아는 걸어서 고개를 넘고 걸어서 도서문을 지나 걸어서 정승대문을 들었습니다. 등에는 마른 약초를 실은 지게가 그대로 있었더랍니다. 마당에 정경부인 유씨가 서 있었습니다. 예순에 30년을 종부로 산 사람의 등이었지요. 내가 그 아이나. 약초 냄새가 나는구나. 잔에서 왔습니다. 잔에서 온 것이 자랑이더나? 자랑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나? 제가 아는 전부입니다. 부인의 눈썹이 한번 움찔했습니다. 대청에 혼례상이 차려졌습니다. 청실홍실이 놓이고 초대에 불이 딸깍 붙었지요. 그런데 신랑 자리에는 방석 대신 유가 깔렸습니다. 사람들이 도련님을 들 것에 실어 그 위에 눕혔더랍니다. 검은 사모를 씌우고 붉은 단을 입혔는데 눈은 뜨고 있었습니다. 뜨고 있으되 아무것도 담기지 않은 눈이었지요. 조아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혼자 절을 올렸습니다. 한 번, 두 번 답변은 없었습니다. 문중 어른들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저것도 혼례라고. 정승대 체면이 땅에 떨어졌구먼. 산초기나 다름없는 것을 들었으니 집안이 어찌 되려고. 발소리가 우르르 마당을 빠져나갔습니다. 남은 것은 촛불 두 자와 절을 마치고 고개를 든 신부 하나뿐이었지요. 그날 밤 수아가 신방에 들었습니다. 수아가 등잔을 가까이 대고 도련님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 보았지요. 그러고는 손을 들어 손톱 밑을 보고 이불을 걷도 발바닥을 손가락으로 꾹 눌러 보았습니다. 문가에서 있던 늙은 유모 사모의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씨, 뭘 하시는 거? 할멈. 이분 오른쪽 다리에 굳은 살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요? 왼쪽에는 조금 남아 있는데 오른쪽에는 없어요. 왼쪽으로만 눕히셨지요. 그야 그쪽이 편하시니까. 이대로 두면 석 달 안에 오른 다리를 못 쓰게 됩니다. 사몰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어이도 치미도 다녀갔지만 그런 말을 한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아씨, 그걸 어찌요? 찬에서는 다리를 못 쓰면 죽습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정경부인이었지요. 내가 이혼이나? 아닙니다. 그러면 그 손 치워라. 수아가 손을 거두었습니다. 그러고는 마당에 세워둔 지게를 끌어다 방 안으로 들여 놓았습니다. 그 묻은 것을 어디에 들이느냐? 차흘만 두겠습니다. 차흘이라니 여기가 산이더나? 차흘이면 압니다. 무엇을 안다는 게야? 수아는 대답하지 않고 지게에서 마른 약초 다발을 풀어 실렁에 널었습니다. 부스럭부스럭 마른 입소리가 방에 찼습니다. 이내 산 냄새가 방 안에 가득 들어찼지요. 부인이 무어라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고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건너방으로 돌아온 부인이 대야에 손을 담갔습니다. 3년째 아들을 씻기고 먹이고 받아낸 손이었지요. 씻고 또 씻어도 냄새가 빠지지 않는 손이었습니다. 부인은 늘이 손을 소매 속에 감추고 살았더랍니다. 물이 식도록 손을 담근 채 부인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울며 겨자 먹게 하더니 내가 저것을 며느리라 불러야 하는구나. 한밤중 수아가 도련님 곁에 앉아 낮은 가락을 흥얼거렸습니다. 노랫말도 없이 음만 이어지는 어디서도 들어본 적 없는 가락이었지요. 새벽녘이었습니다. 참니 잠을 모지 이루고 신방 앞을 지나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지요. 3년 동안 천장만 보던 도련님의 눈동자가 스르륵 수아 쪽으로 돌아가 있었더랍니다. 마님 참홀이 새벽부터 안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새벽에 무슨 소란이나? 도련님이 눈을 돌리셨소. 정경부인이 이불을 걷고 일어났지요. 뭐라고? 새아씨 쪽으로 눈이 돌아가 있었소. 내 두 눈으로 봤소. 할멈. 늙으면 헛것이 보이는 법이지. 마님 내가 젖먹이 때부터 그 애를 안고 키웠소. 내 눈이 그의 눈을 못 알아보겠소. 잡년이야. 잡년 동안 어이가 뭐이나 다녀갔고 치미가 뭐나 다녀갔느나. 그 사람들도 못한 일을 산골 계집이 하룻밤에 한다더나. 그래도 할멈 헛된 것을 바라면 사람이 2번 죽는다. 나는 3년 전에 1번 죽었어. 2번은 못 죽는다. 참홀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부인은 그 길로 아들 방에 들었습니다. 등잔을 들이고 아들의 눈을 들여다 보았지요.
눈은 뜨고 있었습니다. 천장 한 곳에 붙박인 채였습니다. 3년 전 그날 아침과 똑같았지요. 부인이 등잔을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부엌에서 낯선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수아가 약기를 걸어놓고 부채질을 하고 있었지요. 보글보글 탄기 속에서 물이 끓었습니다. 순내가 코를 찌르네. 새아씨 그게 무슨 약이요? 악이 아니라 몸을 덮이는 물입니다. 물을 애타러 수는 대답 대신 탄기를 들고 신방으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도련님을 모로 돌려 눕히고 등부터 허리까지 손바닥으로 문질렀습니다. 다리를 접었다 폈다 하기를 몇 번이나 했지요. 배운 손놀림이었습니다. 정경 부인이 문가에 서서 그것을 보고 있다가 성큼 들어와 며느리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존을 이리 내놓아 봐라. 주아의 손이 부인의 손 안에서 뒤집혔습니다. 손바닥이 갈라져 있었지요. 손톱 밑에는 흙이 까맣게 박혀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손이나? 산에서 캐던 손입니다. 앙반집 며느리 손이 이래서라. 손끝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사는 손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부인이 손을 놓았습니다. 수아가 손을 거두어 수매 속에 넣었지요. 문가에서 사월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저건 사람 몸을 아는 손이요. 부인이 나간 뒤 3월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아가 도련님의 발목을 돌리고 있었지요. 아씨, 내가 거들어도 되겠소. 할몸은 무릎이 안 좋으시지요. 어찌 아시오. 걸으실 때 오른쪽으로 몸이 기웁니다. 자머리 허하고 웃었습니다. 그럼 앉아서 할 수 있는 걸 주시오. 수아가 도련님의 왼손을 3월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손가락을 하나씩 폈다 접었다 해주십시오. 하루에 100번씩요. 100번이나 1000번이면 떠주지요. 참니 도련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디마디 굳은 손가락이 뻣뻣하게 걸렸지요. 참월의 눈에 물이 고였습니다. 이 손으로 내 치맛자락을 잡고 걸음마을 떼는데 할몸에 우십시오. 울면서 하십시오. 그래도 100번은 채우셔야 합니다. 그 무렵 정직이 만석이 며느리 방에 들어가 보짐을 슬슬 풀었습니다. 안에서 여자 저고리 한 벌이 나왔지요. 새 것인데 바느질이 서툴고 처녀가 입기에는 두뼘은 큰 옷이었습니다. 만석이 그것을 도로 싸놓고 밤에 이참판 담을 넘었습니다. 날이 말해 보아라. 보쯤에 여자 저고리가 한 벌 들었습니다. 새 옷인데 손바느질이 거칩니다. 누가 진 것이더나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참판이 술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산골 계집이 어찌 제 발로 왔을까? 쌀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쌀 스무섬에 손을 안 댔다더구나. 만석이 말문이 막혔지요. 눈 녹여 보아라. 무엇을 들여다보고 무엇을 만지는지. 며칠 뒤였습니다. 정경 부인이 아들의 요를 갈다가 며느리에게 손을 들켰습니다. 3년째 아들의 대소변을 받아 온 손이었지요. 부인이 얼른 솜으로 손을 감췄습니다. 고모님 보지 마라. 어머님 손 좀 주십시오. 보지 말래도 수아가 그 손을 잡아 펴더니 손등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머님 손이 제 아버지 손 같습니다. 부인의 어깨가 흠칫했습니다. 내 아비가 무엇을 했기에 수아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부인이 손을 뿌리치고 방을 나갔지요. 그러나 마루 끝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잡았던 자리가 이상하게 따뜻했더랍니다. 그날 낮에 이웃 대감댁에서 수란이 났습니다. 하인 하나가 마당에서 컥거리며 쓰러졌지요. 사람 죽는다. 의원 불러라. 의원. 수아가 담을 넘다시피 달려갔습니다. 비키십시오. 미시오. 정승 사람입니다. 수아가 쓰러진 사내를 모로 눕히고 등을 탁탁 쳤습니다. 그러고는 멍치 아래를 손바닥으로 밀어 올렸지요. 사내가 울그하고 숨을 토해냈습니다. 숨 쉰다. 살았네. 살았어. 그날 저녁부터 도성 안에 말이 돌았습니다. 정승댁 새며느리가 의원뺨을 친다더라 하고 이웃 대감댁에서 비단 도피를 보내왔습니다. 수아가 그것을 되돌려 보냈지요. 받으시라는데 어찌 그러시오. 사람 하나 일으킨 값을 비단으로 받으면 다음에 또 누가 쓰러졌을 때 값부터 셈하게 됩니다. 심부름꾼이 비단을 도로 안고 갔습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정경 부인이 바느질하던 손을 툭 멈추었지요. 저것이 무슨 속으로 저러는 게나? 마님, 심성이 고와서 그렇지요. 할멈, 저 아이 친정이 어디랬느나? 말머리라 들었소. 아비는 없다 합디라. 언제 죽었다더나? 참홀히 대답을 못했습니다. 부인이 바늘을 다시 들었지만 그날은 한 뼘도 나가지 못했더랍니다. 밤이 되면 수아는 도련님 곁에 앉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서쪽 골짜기에는 삽주가 납니다. 잎이 톱니처럼 생겼지요. 그 아래로 조금 더 내려가면 물이 솟는 바위가 있습니다. 도련님은 천장만 보고 있었지요.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고개가 나옵니다. 사람 하나 지나기도 좁은 길이지요. 수아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도련님은 그 고개를 아시지요.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등잔불만 파르르 떨었지요. 수아가 낮은 가락을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노랫말 없이 음만 오르내리는 가락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불 위에 얹어있던 도련님의 손가락 하나가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손톱만큼 눈을 깜빡이면 놓칠 만큼이었지요. 그 방에는 수아 말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멍석을 펴라. 시집본 지 해체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문중 어른 5이 정승마당에 들이닥쳤지요. 하인들이 멍석을 펴자 어른들이 팔장을 끼고 둘러섰습니다. 새 며느리를 불러라. 조아가 마당으로 내려와 멍석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나? 수아라 합니다. 성은 백아입니다. 본은 모릅니다. 어른들이 웅성웅성 서로를 보았지요. 본도 모르는 것이 정승된 며느리라니. 산골 계집이 쌀스무섬에 팔려 들어와 이 집 재물을 노리는 게야. 곡간이며 전답이며 눈독을 들이지 않고서야 제 발로 에요. 그때 청지기 만석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어른들 앞에 펼쳤지요. 여자 저골리 한 벌이었습니다. 이것이 새아씨 보침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무엇이나? 제 옷입니다. 헌데 아씨가 입기에는 두 뼘은 큽니다. 이 집 물건을 벌써 빼돌린 개로구나. 수아가 벌떡 일어나 그 저고리를 낚아챘습니다. 그러고는 두 팔로 감싸 안았지요. 사람들이 놀랄 만큼 빠른 손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저 눈빛을 누구 오시나? 말해 보아라. 수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으나? 누구 오시냐고. 여전히 대답이 없었지요. 어른 하나가 지팡이로 땅을 닦니쳤습니다. 이런 무리한 것을 보았나? 대청에는 정경 부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요. 며느리가 이 자리에서 쫓겨나면 그것대로 좋다고 여기던 참이었습니다. 사랑방문은 3년째 닫여 있었습니다. 이 집 어른은이가 그 안에 있었으나 마당일에는 나오지 않은 지 오래였지요. 칠거지약이라 하렸지. 시부목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첫째라. 내치시지요. 오늘 안으로 산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그때 수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른들 모어라. 한 가지만 청하겠습니다. 청은 무슨 청? 곧 문을 열어보십시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곳간을 열어보시면 압니다. 어른 하나가 턱짓을 했고 하인이 곳간 자물쇠를 달그락 풀었습니다. 문이 삐걱 열렸지요. 안에는 쌀가마가 20섬 새끼줄도 풀지 않은 채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었지요. 이게 콜레값이 아니나? 어찌 손을 안 댔어. 친정으로 실어보냈어야 할 것을. 수아가 무릎을 펴고 일어섰습니다. 저는 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어른 하나가 헛기침을 하며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쌀을 어찌할 셈이나? 이 집 북간에 있으니 집살입니다. 내 친정은 굶는다더구나. 굶습니다. 헌데도 안 받아. 굶어도 값을 받고 온 것은 아니라고. 저는 그 말이 하고 싶었습니다. 마당에 바람이 한 번 지나가며 멍퉁이가 후드득 흘렸습니다. 어른들은 아무도 대꾸하지 못했지요. 그럼 무엇 하러 왔느냐? 저는 팔러 온 것이 아니라 제 팔로 왔습니다. 어른들이 서로를 돌아보았습니다. 팔장을 끼고 있던 손들이 슬그머니 풀렸지요. 제 발로 왔다니 무엇 때문에 찬송장한테 시집고 싶은 년이 세상에 어디 있어? 말해 보아라. 무엇 때문에 왔느냐?
조아가 잠깐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놀리는구나. 어른들 앞에서 말 장난을 해 그때 대문 쪽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가을 쓴산에 하나가 뚜벅뚜벅 기침을 지고 들어섰지요. 이 집 어른의 사촌 나우대는 이참판이었습니다. 형수님, 무슨 소란입니까? 참판 날이 오셨소. 이 이참판이 껄껄 웃으며 어른들 사이로 들어섰습니다. 어른들께서 이 아침에 무슨 재판을 여십니까? 새 며느리가 들어온 지 이래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래짜리 며느리에게 무슨 죄를 물으시려고 참판께서 모르셔서 그러합니다. 다 압니다. 허나 정승된 마당에 멍석이 퍼졌다는 말이 밖으로 나가면 그게 더 흉이지요. 어른들이 머쓱해져 헛기침을 했습니다. 이참판이 그럴싸하게 판을 덮은 것이었지요. 이참판이 돌아서다 말고 수아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걸음을 멈추고 수아의 손을 깊었습니다. 그 손 내 산적의 손이로군. 수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요. 어른들도 부인도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참판만이 그것을 보고 빙그레 웃으며 대문을 나섰더랍니다. 그날 밤 정경 부인이 사당에 들어 위패 앞에 앉았습니다. 조상님들, 제가 무엇을 드린 것입니까? 향 한 대가 사르륵 타 들어갔지요. 쌀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안 바란다 하고 사람이 아무것도 안 바랄 수가 있습니까? 종일당도 없는 집딸이. 부인이 말을 받게 됐습니다. 저것이 무엇을 가지러 온 것인지 그것만 알려주십시오. 같은 시각제 닿여있던 사랑방문이 스르 열렸습니다. 께 아무도 없느나 하인들이 놀라 뛰어갔지요. 새 며느리를 들라 하여라. 조아가 사람방에 들었습니다. 이 집 어른이 등을 보인 채 앉아 있었지요. 3년 사이에 머리가 온통 새어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아느냐? 무엇을 말씀이십니까? 오늘 마당에서 하던 말이야. 때가 되면 말하겠다 하였지. 그때가 언제나. 소아가 잠시 말이 없다가 되물었습니다. 아버님, 말해라. 도련님이 그리 되셨는지 아버님은 아십니까?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노인의 등이 아주 조금 흔들렸지요. 대답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소아가 문고리를 걸고 품에서 접은 종이 한 장과 부러진 짐끈 하나를 꺼내 놓았습니다. 종이가 부스럭 소리를 냈습니다. 3년 전나 문서를 베긴 것이었지요. 거기 죄인 이름이 한 줄 적혀 있었습니다. 찬첩 배시끈에는 쇠고리라 달려 있었고 고리에는 무언가 찍힌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소아가 그것을 오래 들여다 보았습니다. 산속의 딸이 이 끈을 들고 관아에가 봐라 훔친 물건이라는 말만 듣는다는 것을 소아는 3년 동안 배웠지요. 그 밤을 아는 사람은 이제 저 건너방에 눈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에 드는 길은 혼인뿐이었더랍니다. 아버지, 형님께 후사가 생기면 어찌 됩니까? 이참판댁 사랑해서 아들이 물었습니다. 이참판이 술잔을 들었다. 탁 내려 놓았지요. 생길 리가 없다. 허나 혼례를 치렀지 않습니까? 누워만 있는 사람에게 무슨 후사나. 그래도 사람 일은 모르는 것이지요. 이참판이 아들을 흘겨 보았습니다. 내 말이 옳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게야. 종가는 어차피 우리 것 아닙니까? 형님 댁에 아들이 없으면 종가도 전답도 내게 온다. 헌데 그 계집이 들어오면서 판이 흔들리기 시작했어. 고작 산골 계집 하나의 고작이 아니야. 쌀스무 선물 안 받은 계집이지. 이참판이 마당 쪽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만석이를 붙여 두었다. 무엇을 만지고 무엇을 들여다보는지 다 적어 오라 하였지. 그 무렵 정승된 마당에서는 아침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아가 들 것을 만들어 도련님을 그 위에 옮기고 하인 둘을 불러 마당 좋은 자리로 내갔던 것이지요. 아씨, 이걸 매일 합니까? 을 세워야 살이 안 무릅니다. 산송장을 겉에 말리십니까? 말을 뱉은 하인이 아차하고 입을 막았습니다. 수아는 화내지 않았지요. 자네 겨울에 광에 돈 못 받는가 봤습니다. 벼 안 드는데 오래 두면 어찌 되던가 물러 터지지요. 사람도 같네. 하인들이 서로를 보다가 들것 손잡이를 다시 잡았습니다. 마루 뒤에서 정경 부인이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 드는 것이 3년 만이었지요. 참백하던 밤에 옆에 부른기가 돌았습니다. 부인이 문설주를 질끈 잡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던 것이지요. 수아가 그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거모님 어찌 나를 부르느냐? 이쪽 다리는 힘이 세서 저 혼자 못 당합니다. 같이 주무르시겠습니까? 부인이 한참을 서 있다가 마당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고는 아들의 발치에 앉았지요. 두 사람이 아들의 다리를 하나씩 잡고 줌을 넣습니다. 한마디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매미가 맴매 물고 마당 흙이 뜨겁게 달아올랐지요. 한참 만에 부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아이가 12되던 해였지. 하루 쏘겠다고 나갔다가 발목을 접질러 왔지. 업고 들어온 아래것 등에서 내려오면서 이 아이가 뭐라 한 줄 아느냐? 뭐라 하셨습니까? 고맙소 하더구나. 아랫사람에게 고맙다는 남반집 자식은 처음 봤다고 그이가 울며 말았다. 부인의 손이 아들의 종아리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 입으로 3년째 한마디를 못한다. 수아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인이 소매로 눈을 문질렀지요. 내 손은 어찌 이리 뜨겁나? 산에서는 손이 차면 사람 못 만집니다. 어디서 배웠느냐? 아버지께 배웠습니다. 내 아비가 의원이었더나? 아닙니다. 그럼 수아가 손을 멈추지 않은 대답했습니다. 산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인이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묻고 싶은 말이 목까지 올라왔으나 그날은 삼키고 말았지요. 그날 저녁 부인이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감상을 명했습니다. 밥상에 놓인 나물 그릇을 며느리 쪽으로 밀어주기도 했지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더니 아무것도 아니다. 먹어라. 수아가 수저를 들었습니다. 3년 동안 이상에 마주 앉은 사람은 없었더랍니다. 부인이 며느리가 먹는 것을 물끄러이 보다가 말했지요. 천천히 먹어라. 매어가는 사람 없다. 수아의 수저가 잠깐 멈췄습니다. 거님, 저희 아버지도 꼭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비 얘기를 자주 하는구나. 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부인이 밥그릇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나물 그릇을 한 번 더 밀어주었지요. 며칠 뒤 아침이었습니다. 수아가 새로 달인 물을 숟가락으로 떠도련님 입술에 댔습니다. 늘 하던 대로였지요. 늘 그랬듯 물은 입가로 주르륵 흘러내를 터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도련님의 목을 대가 꿀꺽하고 한번 움직였습니다. 어머님, 부인이 뛰어 들어왔습니다. 그러느냐? 삼키셨습니다. 뭐라고? 방금 삼키셨습니다. 수아가 다시 한 숟갈을 떠 넣었습니다. 다시 꿀꺽 모을 대가 움직였지요. 3월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고는 벌떡 일어나 맨발로 마당을 뛰어나갔지요. 삼켰다다. 도련님이 삼켰어. 할몸 조용히 온 집안이 알아라지. 3년이요. 3년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 나오고 참모들이 부엌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온 집이 벌집을 쑤셔 놓은 듯했지요. 그 소식은 그날 안으로 이참판 귀에 들어갔습니다. 삼켰다고. 물을 삼키셨답니다. 이참판에 얼굴이 굳었습니다. 술잔을 준 손등에 힘줄이 섰지요. 어이를 모셔오겠다고 전해라. 어이를요. 조카가 절이 되었는데 숙부가 손을 놓고 있어서야 쓰겠느나? 만석이 고개를 좋아하렸습니다. 어이를 모셔오겠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는 알았지요. 그날 밤 3월이 수아 옆에 앉아있다가 물었습니다. 아씨 그 노래 말이요? 밤마다 부르시는 그 가락. 나도 좀 따라해 보려는데 안 돼요. 할머니 하면 안 됩니다. 어째서? 이건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몸에 밴 것이라서요. 어디 노래요? 조아가 잠시 말이 없다가 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산에서 부르던 노래입니다. 아버님이 산에서 뭐 하셨는데 약초를 캤습니다. 짐승도 잡았고, 그럼 참월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산내에서 약초를 캐고 짐승을 잡는 사람을 뭐라 부르는지 알았으니까요. 그때 마루를 지나던 정견 부인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문 밖에서 그 말을 다 들었던 것이지요. 부인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다가 발소리를 죽이고 돌아갔습니다. 이튿날 수아가 도련님을 곁에 내가고 자리를 비운 사이였습니다.
만석이 살금살금 며느리 방에 들어가 방바닥을 두드리고 벽을 짚었습니다. 그러다요 밑에서 좁은 종이 한 장을 찾아냈지요. 건어 문서를 베긴 종이었습니다. 만석이 그것을 품에 넣고 그날 밤담을 넘었습니다. 날이 이걸 보십시오. 위참판이 종이를 받아 등장 가까이 바스락 펼쳤습니다. 죄인 이름 한 줄이 눈에 들어왔지요. 산척 배씨. 이 이참판의 손이 아주 잠깐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종이를 천천히 접었지요. 낮게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산척의 딸이었구나. 형수님, 앉아서 들으십시오. 이참판이 안방에 들어와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정경부인 앞에 스르 밀어 놓았지요. 이게 무엇이요? 3년 전화 문서입니다. 부인이 종이를 펼쳤습니다. 죄인 이름 한 줄이 눈에 들어왔지요. 산척 배씨 기억나십니까? 기억하다마다 그 산척의 딸이 지금 이댁 안방 곁방에 있습니다. 부인의 손에서 종이가 툭 떨어졌습니다. 무가 알았수. 저 아이son이 배가입니다. 본는 모른다 하렸지요. 친정이 말이고 아비는 3년 전에 죽었다 하고. 참판, 형수님, 원수의 딸이 조카 곁에서 밤마다 뭘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부인이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부들부들 떨렸지요. 저것을 마당에 세우라. 온 집안이 마당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인이며 참모며 문중 어른들까지 우르르 몰려들었지요. 수아가 마당 한가운데 섰습니다. 내 아비 이름이 무엇이나? 배산이라 합니다. 3년 전에 어찌 죽었느냐? 수아가 부인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옥에서 그의 겨울을 넘기지 못하셨습니다. 마당이 쿵하고 내려앉는 듯했습니다. 무슨 죄로 갇혔더나? 이댁 도련님을 해쳤다는 죄였습니다. 사람들이 얼칵 소리를 질렀습니다. 원수의 딸이었어. 저것이 무슨 속으로 이 집에 들어왔겠나? 도련님을 밤마다 만졌다지 않수. 방장관에 넘겨야 하오. 정경 부인이 손을 들어 사람들을 막았습니다. 그러고는 며느리에게 물었지요. 내가 그것을 숨기고 이 집에 들어왔느냐? 어찌 그랬느냐? 수아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거모님, 말해라. 제 아버지는 도련님을 해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말을 내가 믿으라. 도련님을 업어내린 사람입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저도 그 고기에 있었습니다. 부인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이참판의 눈이 흠칫 흔들렸지요. 3년 전 10월이었습니다. 밤에 아버지가 저를 깨우셨습니다. 고개 아래에서 개가 짖는다고. 산에서 개가 그렇게 짖으면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라. 등불을 들고 내려갔습니다. 덤불 아래에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갓이 벗겨지고 도포가 찢겨 있었지요. 숨이 아주 얕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이를 업으셨습니다. 저는 등불을 들고 앞서 걸었고 산길이 좁아버지가 몇 번이나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때마다 등에 어린이가 흘러내렸고 아버지는 다시 추술로 업으셨지요. 그 밤에 아버지 등이 다 젖었습니다. 수아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 애가 자꾸 정신을 놓으려 해서 제가 아버지 등 뒤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산에서 늘 부르던 가락이었지요. 소리가 나면 사람이 붙잡힌다고 아버지가 그러셨거든요. 자몰이 문가에서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그 노래가 제가 밤마다 도련님께 부르는 그 노래입니다. 정경 부인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고개 아래 주막에 내려놓고 아버지가 관에 알리러 가셨습니다. 그러고는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어찌하러 업고 내려온 사람이 해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산척이니까요. 조아가 잠시 말을 끊었습니다. 관에서 아버지께 물었답니다. 그 도령 물건을 훔치려다 그리냐고. 아버지는 사흘을 아니라고만 하셨답니다. 나흘째부터는 아무 말도 안 하셨고 사람들이 서로를 보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지요. 마당 한쪽에서 늙은 참모가 앞치마로 눈가를 찍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러왔습니다. 제 아버지가 죄인이 되었는지요. 내 아비가 억울하다는 것을 안들 무엇이 달라지느냐? 죽은 사람이 살아오더나 살아오지는 않습니다. 헌데 어찌 이름은 돌아옵니다.
저희 집에는 남은 것이 그 이름밖에 없습니다. 어찌 하필 혼인이었느냐. 산쪽의 딸이 관아에 가면 문전에서 쫓겨납니다. 저는 3년을 문 앞에 섰다가 돌아왔습니다. 조아가 건방 쪽을 보았습니다. 그 밤을 아는 사람은 저 방에 누운 한 분뿐입니다. 그 방에 드는 길이 혼인분이었습니다. 그때 이참판이 헛숨을 쳤습니다. 형수님 배집 하나가 지어낸 말을 어찌 믿으십니까? 죽은 아비를 살려보겠다고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까? 참판 날이 말해보아라. 도련님이 깨어나시면 아실 것입니다. 저 사람이 깨어나기는 하겠느나? 깨어나십니다. 이것 보시오. 형수님 저 계집이 형수님 마음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건방에서 3월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사람들아. 온 집안이 우르르방으로 몰려갔습니다. 문을 밀치고 들어간 사람들이 그 자리에 굳었지요. 3년 동안 천장만 보던 도련님이 소리가 난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저를 보십니까? 도련님의 눈이 사람들 사이를 천천히 훑습니다. 그러다 문가의 선수아에게 가서 뭐지요? 방 안이 물을 끼얹힌 듯했습니다. 정경 부인이 아들 곁으로 기어가듯 다가갔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주었지요. 현 대답은 없었습니다. 현이다. 어이 보이느냐?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눈은 감기지 않았지요. 부인이 아들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3년 만이었습니다. 그동안 부인은 사람들 앞에서 한 번도 울지 않았더랍니다. 종부가 울면 집안이 무너진다고 그리 배우고 살았으니까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문중 어른 하나가 그렇게 중얼거리며 물러섰습니다. 사람들 틈에서 이참판이 슬그머니 뒤로 빠졌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을 나서는 그의 걸음이 평소보다 빨랐지요. 뒤따라 나가던 만석이 주인의 뒷덜미가 땀에 젖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 방에 있던 누구도 두 사람을 눈여겨보지 않았더랍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소아가 도련님의 머리맡에 앉았습니다. 등잔불이 후드 한번 흔들렸지요. 소아가 귀 가까이에 입을 대고 낮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랫말도 없이 음만 오르내리는 아버지의 가락이었습니다. 그때 도련님의 입술이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같은 움직이고 있었더랍니다. 형님, 저 아이를 내보내셔야 합니다. 그날 밤 이참판이 사랑방에 들었습니다. 3년째 닫혀있던 문이요 며칠 사이 자주 열렸지요. 어찌하러 원수의 딸입니다. 제 아비가 업어내렸다 하지 않더나? 그 말을 누가 증명합니까? 죽은 사람이 말을 하겠습니까? 누운 사람이 말을 하겠습니까? 이정순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님, 조카가 고개를 돌렸다고 온 집안이 들썩입니다. 허나 고개를 돌린 것과 사람을 알아보는 것은 다릅니다. 참판, 내가 이 집에 이리 마음을 쓴 것이 언제부터더나? 이 참판의 웃음이 잠깐 멎습니다.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다. 늙은이 말이 헛나온다. 이 참판이 물러간 뒤였습니다. 이정순이 자리에서 일어나 뚜벅뚜벅 마루를 건넜습니다. 3년 만에 아들 방 문고리를 잡았지요. 손이 한참 동안 문고리 위에 머물렀습니다. 문을 열자 등잔불이 흔들렸지요. 아들이 반드시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방 한가운데 우두커니 섰다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아들의 손을 잡았지요. 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헛기침을 두어 번 했지요. 아비다. 아들은 천장만 보고 있었습니다. 18배 내가 나더러 그러지 않았느냐. 아버지는 어찌 사람을 벼슬로만 보십니까? 하고 내가 그때 내 뺨을 쳤다.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뺨 맞은 자리를 내가 3년째 문문 지르고 있구나. 내가 3년을 저 문을 모지었다. 내 얼굴을 보면 내가 무너질까 봐 노인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못난 아비다. 아들이 누워있는데 문 하나를 모지었어.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노인이 소매로 눈을 문질렀습니다. 그러고는 방을 나섰지요.
마루에 수아가 서 있었습니다. 아버님 뭐하느냐? 부끄럽구나. 부끄러운 것은 문을 모지 것이 아니라 문 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안 물은 것입니다. 노인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아버님은 3년 동안 한 번도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도련님이 그날 어디에 다녀오셨는지요? 도련님은 그날 어디에 다녀오셨습니까? 노인이 대답하지 못하고 사람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스르르 닫혔지요. 이튿날 아침 이참판이 다시 정승댁을 찾았습니다. 마루에서 수아와 마주쳤지요. 참판 날이 오나? 여줄 것이 있습니다. 말해 보아라. 3년 전 그 밤 그 고개의 날이 될 사람이 있었지요. 이참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무슨 소리나? 제가 등불을 들고 앞서 걷다가 주운 것이 있습니다. 수아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부러진 짐끈이었지요. 끈 끝에 쇠고리가 하나 달려 있었습니다. 이것이 덤불에 걸려 있었습니다. 낡은 끈 하나로 무엇을 하겠다는 게나? 끈이 아니라 이 고리를 보십시오. 수아가 고리를 햇빛에 비추었습니다. 재부치 위에 무언가 찍힌 자국이 도드라졌지요. 이건 관에서 찍는 낙인입니다. 관에서 내주는 물건에만 지키지요. 이참판에 턱이 굳었습니다. 산적은 이런 물건을 못 씁니다. 짐꾼도 못 쓰고 이걸 쓸 수 있는 사람은 관에서 물건을 받아 쓰는 사람뿐입니다. 그래서 그날 그 고개에 관에서 나온 사람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참판이 한 발 다가섰습니다. 그러고는 저도 모르게 이렇게 물었지요. 그 물건을 어디서 났느냐? 말이 나온 뒤에야 이참판의 입이 다물렸습니다. 수아가 그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나이 저는 이것이 무엇인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어디서 나느냐 물으신 것은 나이십니다. 마루 끝에서 사월이 그 말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손이 오들오들 떨렸지요. 이참판이 헛수음을 치며 돌아섰습니다. 대문을 나서기 전 마당 구석의 선만석에게 눈짓을 한 번 보냈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만석이 며느리 방에 들어 요를 꺾고 벽을 짚고 반다지를 열었습니다. 살금살금 숨소리를 죽여가며 방을 뒤졌지요. 그러나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낮에 그것을 다른데 옮겨두었더랍니다. 안석이 빈손으로 방을 나오다가 마루에서 사월과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뭐 하시오? 할머니야말로 이 밤에 무슨 일이요? 남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지가 듣는다 했소. 무슨 소리요? 그게 지가 다니는 소리를 내 들었단 말이요. 할몸 늙어서 귀가 어두우면 헛소리도 들리는 법이요. 내 귀는 어두워도 눈은 밝아가는 사람 뒷모습쯤은 아직 알아본다오. 만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러고는 대구도 없이 성큼성큼 지나갔지요. 이튿날부터 도련님은 물을 하루 3번씩 삼켰습니다. 사람이 지나가면 눈으로 그 사람을 쫓기도 했지요. 아씨, 오늘은 손가락이 여기까지 폈소. 어제보다 한마디 더 폈습니다. 내가 100번을 채워, 아니 120번은 했을 거예요. 할멈, 고맙습니다. 자머리 콧등을 훔쳤습니다. 손가락을 접었다 펴는 일을 그 늙은이가 하루도 거르지 않았더랍니다. 그날 저녁 정겸 부인이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수아야, 어머님, 내가 무엇을 알든 이 집에서는 입에 담지 마라. 수아가 부인의 얼굴을 가만히 보았습니다. 거님, 말해라. 어머님도 아시는군요. 부인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무엇을 안다는 게나? 모르는 사람은 그런 말을 안 합니다. 모르는 사람은 알아보자고 하지요. 부인이 입을 열려다 물었습니다. 그러고는 일어나 방을 나갔지요. 건방에 홀로 앉은 부인이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3년 전 그 밤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실려 들어오던 밤마당에 사람들이 가득했고 그 틈에 서 있던 얼굴 하나가 있었지요. 놀라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던 얼굴이었습니다. 부인은 그때 무언가를 말하려다 삼켰습니다. 이 집이 무너지면 아들도 무너진다고 그리 생각했더랍니다. 새벽녘이었습니다. 수아가 잠결에 코를 벌름거렸습니다. 나치인 냄새였지요. 산에서 나무 태울 때 나는 냄새였습니다. 도아가 벌떡 일어나 문을 왈칵 열었습니다.
마당 건너 광지봉 위로 시뻘건 것이 헐치솟고 있었습니다. 불이야 광불 났다. 새벽 마당이 뒤집혔습니다. 하인들이 물동이를 이고 우르르 쏟아져 나왔지요. 광지봉이 헐르고 마른 악초에 불이 붙어 매캐한 연기가 온 마당을 덮었습니다. 물물 더 가져와. 지붕이 무너진다. 물러서. 그때 수아가 치맛자락을 걷어올리고 광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아씨, 어딜 들어가시오? 아씨, 수아가 연기 속에서 무언가를 안고 나왔습니다. 도련님의 약함이었지요. 자울 뒤에 쓸 약이 교환에 들어 있었습니다. 정경 부인이 며느리의 옷깃을 잡아 마당 한복판으로 끌어냈습니다. 이 미친 것사 약이 목숨보다 중하나. 어머님, 이건 사흘치입니다. 사흘치가 뭐라고? 사흘을 걸으면 도련님 팔이 다시 굳습니다. 부인이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가 훔친 놓았습니다.